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단일화 후폭풍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 대선이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역풍이 불 거다, 지금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총괄 권영세는 민주당의 마타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민의 불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국이 이제 정말 치열해진 것입니다. 윤석열이 부동시, 이 두 눈의 시각차죠. 이 부동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걸 민주당이 검증하자고 나오자 그는 윤 후보가 평생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형편임을 잘 알면서도 저열하고 비열한 짓이라는 공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법안까지 냈죠. 그러자 권영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대선 후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적반하장격으로 대장동 특검 요구안을 대선 일주일 앞두고 제출했다.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당이 천막투쟁까지 하면서 처절하게 요구했을 때는 왜 거절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야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과 단일화 한 거 기억도 안 나고 이거 안철수 끌어들이겠다고 오밤중 어청쇼까지 벌이는 건 잊었나?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은 지금 조원진에게까지 단일화 하자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 대선 D-5 투표 당일인 9일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6일 뒤 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양 진영은 이른바 적자를 후보로 내지 못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 윤석열이 문재인의 정적으로 뜨자 그를 대안으로 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진보 좌파는 민주화 출신도 운동권 출신도 아닌 이재명을 후보로 내는 더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양 진영은 두 후보의 철학과 이념은 물론 그들이 살아온 이력 따위는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수 우파는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고토를 돌아보며 오직 권력을 되찾아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야망에 불탈 뿐입니다. 반면 좌파들은 그동안 누려온 이 권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5년 전 그들이 촛불 시민이라는 대중을 선동해서 휘둘렀던 칼날과 같은 잣대로 이제 상대방이 칼을 휘두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절박감에 그들은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지난 2월 9일이죠. 윤석열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적폐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일반론을 마련했는데도 이 여당은 물론 문재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문재인은 직접 쓴 반박문을 통해 윤석열에게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이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고 치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5년간 한 짓은 비리를 처단한 것으로 적폐 수사인데 같은 기준으로 자신들이 비리를 척결하면 그건 정치 보복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로남불의 삐뚤어진 시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럴 게 많은 권력 쪽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듭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다급하게 300만 원씩 뿌려댄 바로 돈이 그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당선인과 국회가 조율해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이 넘어서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자영업자 영업시간을 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동안 자랑했던 K방역은 바로 정치방역인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어쨌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는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불문율이 이제 작동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볼까요? 첫째, 서울의 승리자가 대선에서 이깁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울 승리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하나 예외 없이 서울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 인천은 들쭉날쭉합니다만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는 결과가 이재명이 이기는 조사보다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대선 일주일 전에는 지지표가 결집되고 그 양상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빙을 다퉜던 2002년 대선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노무현이 이회창을 앞질렀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를 파기했지만 오히려 노무현 지지표가 결집하는 현상만 초래했습니다. 자, 셋째 불문율. 대선을 지배하는 큰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을 지배하는 큰 흐름은 대중의 정권교체 열망입니다. 이 정권교체 열망은 마치 시대의 정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우파가 자신들을 멸문지화로 내몬 적폐수사의 책임자인 윤석열을 대안으로 내놓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정권교체가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윤석열이 승리를 위해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고 이념과 상관없는 중도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단일화를 한 게 박수를 받는 것도 오직 정권교체가 지금은 대의이며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교체가 대의이며 정의입니다. 게다가 진보좌파는 그 시대 정신을 이겨낼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진보좌파의 책사들은 가슴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패배는 자명해졌고 더 이상 변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권력으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리스크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멈췄습니다. 여기저기 머리를 내밀고 있는 온갖 의혹의 증거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도 검찰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3차 법정 토론에서 난데없이 그동안 자신들이 회피해온 특검을 하자 이렇게 외치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며 윤석열 게이트라고 외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어, 그런 유언비어가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대장동의 그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대중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에게 대장동은 언급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중은 지금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등 이재명과 이재명을 둘러싼 측근들이 벌인 수많은 비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우기는 근거인 이른바 50억 클럽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해온 전관 뒷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은 세상이 바뀌어 재판거래 의혹이 그냥 50억 멤버죠. 그 재판거래 의혹이 낱낱이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이 나라 사법부가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벌이지 않도록 광장 한가운데 단두대를 세워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두대 말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병역 문제를 며칠 전부터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이재명 역시 팔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면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3일 이재명의 소년범 의혹을 확인할 과거 범죄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의 병역 면제 의혹을 확인할 부동시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신체검사 때 양안 시력차 0.7이 검사 임명 때는 줄어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건 오해라고 얘기했죠. 이렇습니다.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다. 저도 그 반박을 믿습니다. 이재명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의혹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에 관해 4건의 벌금 기록과 성남FC 관련 사건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6건이 담긴 범죄 경력만 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람한 자료는
이재명이 스스로 경찰에 신청해서 가져온 것으로 수사 경력 자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기록 자료는 기관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단일화를 두고 뒷얘기도 많습니다. 이 안철수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묘한 말을 했죠. 국회의원으로는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자리를 보장받은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렀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안철수가 총리직을 제안받은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총괄선대본부장 우상호는 4일 라디오에 나가 윤석열 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행정을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솔직히 대중은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전투표 직전인 3일 윤석열 안철수가 야권 단일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안철수 지지층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점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3월 1일과 2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로 단일화를 할 때 안철수 지지층 5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19.3%는 지지를 유보한다고 답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도 지지 유보 답변이 사자 구도 때 5.7%보다 2배인 11.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일화 후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45.5%, 이재명 39%. 둘이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5%포인트입니다. 이 조사는 단일화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자 대결을 할 때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42.1%, 이재명 39.4%, 안철수 8.2%. 이 둘의 차이는 오차범위 아닌 2.7%포인트였는데 단일화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또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 지지층은 윤석열 지지 49.1% 그리고 이재명 지지 23.7%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급해진 이재명이 어제 한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제 춘천뉴스에서 허경영의 슬로건을 그대로 뺏겼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나붙고 신문에 수없이 광고한 이 허경영의 슬로건을 그가 뉴스에서 외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도둑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 도둑놈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5천억이 넘는 돈을 공공 환수했는데 그런 자신을 대장동 몸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는 배우과 배우가 일치되어 하는 메소드 연기를 이른바 메소드 연기를 혼신을 다해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춘천 거리뉴스에서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도둑이 많을 뿐 아니라 선량한 도둑을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 뒤집어 씌우더라. 이게 정치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가 있는 힘 다 모아서 국민이 맡긴 일 제대로 하는 게 본령일진데 자기 사육이나 채우다가 그것을 막는 선량한 정신이 있으면 이를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고 좌절시킨다. 이런 잘못된 정치가 우리들 삶을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만든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명연기입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이재명이 한 말 그 신문기사 아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누가 도둑놈이냐 하는 비아냥입니다. 이재명 아내 김혜경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비롯한 음식을 배달시킨 걸 비꼬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웃기는 댓글은 법카로 소고기를 사 먹었으니 그는 바늘 도둑이 아니라 이미 소도둑이라고 비꼰 글입니다. 이미 소도둑이다. 이재명은 또 국민소득 5만 불, 주가지수 5천, 세계 5대 경제강국이라는 555 공약을 외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황된 공약인지 모두 다 까발려졌는데도 말입니다. 참 얼굴이 두껍다고 할까요? 그가 한 말이 얼마나 선동적인지 이 연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출신 주요 정치인이 못 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주 5.18을 폭동으로 보도한 언론과 정권에 속아 같이 욕하다가 대호각성했다. 그는 스님입니까? 대호각성을 하게. 그 뒤에 붙인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런 나라 다신 되면 안 되겠다. 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판검사 안 되고 26살 인권 변호사가 됐다. 도대체 인권 변호사로서 별로라는 사건이 무엇이 있는가요? 설마 살인사건, 조폭사건이 인권사건이라고 하진 않겠죠. 자, 여론조사를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단일화 승사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사자대결 지지율 조사입니다. 대선 전 마지막 조사입니다. 윤석열 39%, 이재명 38%, 안철수 12%, 심상정 3%. 윤석열, 이재명 둘의 차이는 1%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갤럽은 이 결과를 기준으로 예상 투표율을 76.7%로 가정하고 부동층의 투표 확률을 추정해서 각 후보의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윤석열, 이재명 둘의 격차는 2.6%포인트입니다. 이 갤럽조사에서 연령별로는 윤석열이 2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였고 이재명은 40대와 50대에서 우세했습니다. 30대는 박빙이었는데 이재명이 조금 앞섰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3월 1과 2일 단일화를 가정해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9.3%, 이재명 44.4%.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9%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 조사는 단일화를 선언하기 이전에 가정해서 실시한 겁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가 어제 발표한 사자구도 지지율 조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4.4%, 이재명 43.7%, 안철수 7.2%, 심상정 1.9%. 입소스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방송 3사 의뢰로 지난 1과 2일 조사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1%, 이재명 37.1%, 안철수 7.4%, 심상정 1.8%. 윤석열, 이재명 둘의 격차는 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2주 전 조사에 비해 윤석열은 2.9%포인트, 그리고 이재명은 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이제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3월 1과 2일 마지막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0.1%, 이재명 33.8%, 안철수 10.2%, 심상정 2.2%. 윤석열은 6일 전 조사보다 3.6%포인트가 오르고 이재명은 1.1%포인트가 떨어져 둘의 격차는 6.3%포인트로 벌어져서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그 첫날 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도 전북 25.54%, 그리고 광주 24.09%가 바로 2, 3위입니다. 경북도 20.99%로 20% 선을 넘겼습니다. 이 정확히는 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776만 7,735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꿈꿉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말입니다. 제가 앵커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내일은 멋진 날이 될 겁니다. 사실 그 꿈은 깨어있는 자들만이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전윤책이었습니다.